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한국 행정과 시민참여를 담당하게 된 행정학부의 김성경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목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이겠지만은 그 반대 사이트에 있는 시민들 역시 상당히 중요한 행정 주체로 부상이 된 지가 오래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위상, 개념, 또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의 기제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 시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 학기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의 개요를 보면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행정의 정체성을 도출해 보는데요. 행정은 경영과 다르게 경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행정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의 공공성 추구에 있어서 특히 핵심적인 주체로 떠오르는 것이 시민입니다. 시민의 영역, 시민의 활동, 이러한 시민의 주체가 되는, 행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행동, 마인드와 행동, 역할이 상당히 행정의 공공성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시민의 초점을 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행정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행정과 시민 참여를 병렬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지만 본 과목에서는 특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 안에서도 기초학문이 되고 있죠. 그와 반대로 행정학은 그 사회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즉 기초 이론에 근거한 사회 현상에 접목해보는 응용학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과학 안에서, 소셜 사이언스 안에서 사회학은 기초학문으로 볼 수 있고요. 행정학은 응용학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는 먼저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러한 학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즉, 시민은 그간 세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이 달라져 왔습니다. 시민의 개념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 오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민의 정체성, 시민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간 세계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시민의 위상과 역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먼저 고찰해보는 그러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 본 행정학과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 행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실제 행정의 주체로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 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 이러한 참여 수단, 이러한 참여 시스템, 참여 기제를 통하여 어떠한 참여를 통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가 등등에 관련된 응용 파트인 행정학적 관점에서 시민의 참여, 근거, 수단, 목적 등을 학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국행정과 시민참여라는 본 과목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해서 이 사회학적 관점은 파트 1, 행정학적 관점은 파트 2로 해서 진행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이 과목의 그 개요를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과목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시민이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역할의 의미가 있고 어떠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가, 또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적 의식과 그런 마인드가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이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지만 그 이론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사회 현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의 주체가 되는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의 인식, 시민의 주체적 의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서 참여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향상이 된다면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서 스스로 수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그 수업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설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강사가 원하는 학습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적 의식과 마인드를 향상해서 여러분이 한 시민으로서 실질적으로 참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과목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본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학적 관점에서 시민의 그동안 세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시민이 어떠한 개념과 역할이 변화해져 왔고 현대에는 시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기술한 책인데요.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의 그 학습은 이 시민이라고 하는 주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후에 행정학적 관점에서 시민 참여론은 이승정, 김혜정 저자가 지은 이 시민 참여론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시민 참여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왜 시민이 중요하고 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론적인 관점, 또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현재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참여 시스템들, 그 다음에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기술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주교재는 1번, 그 다음은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주교재는 2번입니다. 그 임도빈 선생님의 행정학에서 이 시민 참여론에 나와 있는 이론적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 있어서 이 서브 교재로 이 행정학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먼저 수학해야 될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그 이론을 배우기 전에 선수학습으로 주변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시민활동,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민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시민의 단체나 조직화된 그런 활동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한 국가의 시민으로 시민다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서 그에 부합하는 작은 실천 행동이라도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정부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해 본다던가, 또 다양한 공청회들이 있을 때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공청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선수학습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교육, 즉 이번 학기에 강사가 학습 목표로 둔 거는
시민성이 함양이죠. 즉 주체의식과 참여하려고 하는 마인드, 그게 이제 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학에서의 그 교육 이전에 시민성 교육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받아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교양시민으로서의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은 한 개인이 시민, 즉 주권자로서 내가 권리가 있는 주인된 의식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지적, 이론적인 부분,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또 이론적인 파트를 학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다양한 실천 기제를 통해서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먼저 학습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는 이러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공백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대학 교육에서 교양교육 과정 속에서 특히나 행정학과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과목으로서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강좌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민성 교육이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1987년 민주화 운동에 꽃을 피웠을 때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기치하에 주권자로서 우리는 중요한 시민이다라고 부르짖고 운동을 했을 때의 그 대목군이나 시위군 같은 그러한 양성교육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일반인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가나 NGO라는 것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정부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정부기구의 운동가로서의 전문적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이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수의 입장을 이 반대편에서 견제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진보 입장만을 지지하는, 진보 입장만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냐, 의식교육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오해에는 다음과 같은 시민성 교육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삶에 있어서 시민의 개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조건이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쓰레기 봉투의 분리수거라는 것을 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정도의 벌칙금을 부과시키고 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해야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세계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궁극적인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한 시민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공무원이 벌금이나 공무원의 지시나 또는 모니터링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에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민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민은 우리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필요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회로 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의미이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개선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행정의 규제나 명령이나 통제로 인해서 지배받는 사회는 좋은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얼마만큼 시민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민들의 양과 질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여지고 국가의 역량이 결정된다고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넓게는 지구 전체 사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에서 한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시민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또 사회 어느 구석에서 어떤 시민의 활동과 참여가 필요한지를 살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행정과 시민참여라고 하는 이 교과목을 구성해보고, 그 교과목의 학습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의식을, 즉 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성 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것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적 덕성, 시민적 덕목을 향상시키는 거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학습 목표와 같죠. 그 시민적 덕성을 크게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행정 부분에 있는 일례로 공무원들의 명령, 규율, 통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자율적인 인식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으로서 주권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자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덕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교육의 방향은 민주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지구사회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 시민적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실천적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보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의 구성 프레임은 아까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었죠. 사회학적인 관점과 행정학적인 관점이었는데, 이 구성 프레임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세 가지 관점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맨 앞에 왜? 라는 질문과 그러면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why, what, how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레임인데요. 왜 우리는 시민인가? 시민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그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시민성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 행정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의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이 중요하고 그 시민의 참여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는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또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인 why, 가치적인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회학적 관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주교제를 통해서 그동안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민의 역사, 그 안에서의 활동, 개념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시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왜 시민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적인 문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학습 구성은 무엇, 공공성 회복을 위한 행정학적 관점에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주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 문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주정치에서의 그 시스템은 토의민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참여 제도와 유형과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오늘날의 전자적 상황에서 그 일반적인 오프라인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전자민주주의와 정보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이러한 그 참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와 목적 등을 통해서 공공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시민이 적극적 행위자로서 민주정치에 참여하고 토의민주제를 달성하고 많은 참여제도를 유용화하고 이러한 현황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여제도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전자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달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구성은 이제 지식을 함양하는 단계이고요. 그 함양된 지식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실천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이 참여하면 효과를 일어날지를 조사하고 자료를 찾고 하여서 발표문을 작성해서 같이 발표를 해보고 토론함으로써 참여적 문제, 실천적 문제를 달성해보고자 하는 강의 구성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적 그 함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제 2주차에서 9주차 정도에는 이제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첫 번째 질문, Y에 대한 질문이고요. 5주차에서 한 9주차 정도는 그 What, 무엇에 대한,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회학적 관점, 여기까지는 행정학적 관점의 두 가지 파트를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요. 마지막 9주차에서 15주차는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강의 구성이 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그 발표문을 구성하고 같이 발표해보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한 궁극적인 기대 효과는 그 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사회를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갖고 올 효과가 무엇인가라고 국한되어 있었다라면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전 세계적인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까지 함양돼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갖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성과 세계의 시민성 안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때도 있고 이때의 나의 시민성은 무엇인가를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시민성의 의미와 전 세계적인 시민성의 의미에 긴장과 갈등의 문제에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 시민교육은 일국의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나아가서 전 지구 사회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실천교육을 지향함으로써 강의를 통해서 배운 지식과 현장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발성, 자율성, 그 다음에 책임성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시민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서는 이 강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이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에 학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과목도 이 모든 강의안이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가 되고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과제라든가 공지사항 등이 이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에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시간 강의 전에 반드시 이 대학 이러닝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강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기를 바라고 또 수강생은 언제든지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행정과 시민참여라는 교과목의 수업 개요부터 목표, 또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대 효과를 추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강사의 강의를 전반적으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이 강사의 수업의 그 전반적인 이런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앞으로 강의를 잘 따라오고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파트는 시민의 중요성 대두 파트에 있고요. 중요한 학습 목표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론은 여러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 관점인 사회학적인 관점과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에 근거해서 시민이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 그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제목은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시민인데요. 인문정신은 본질적으로 사회과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정신에 충실한 이상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인간이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인문정신에 충실한 이상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문정신에 충실한 이상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사회를 구상하는 행위나 능력을 우리는 사회과학적 상상력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과학적 상상력이란 익숙한 현재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또 다른 세계를 구상하는 행위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에 따라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과학적인 상상력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론적 근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그 이론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인문정신의 토대를 두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고 그러한 시민들을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밀지라는 학자는 사회학이라는 것을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갖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밀지라는 사람이 명명하는 것은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 구조의 구성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 구조의 역사적 기원과 시대적 의미를 탐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존재하게 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에 속해 있는 어떤 개인은 그냥 존재하는 개인으로서밖에 그 의미가 없다고 극단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큰 틀에서 전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사회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존재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상상해 보면서 어떻게 이상사회를 구축해 나갈 건가를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지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또 사회과학적 상상력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이라는 학자는 변증법적 상상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비판이론의 핵심을 표현한 것인데요.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동에는 세계에 늘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즉 변증법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역동적인 세계관을 가정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는 능력, 즉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는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시민성, 시민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적 상상력은 아까 말한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 그다음에 제2의 변증법적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볼 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익숙한 현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또 다른 세계를 구상하는 행위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그런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에 역할을 하는 시민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시민들이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때의 시민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시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근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사회과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학적 관점에서 시민성이 왜 중요하게 대두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시장주의적인 행정개혁 논리로서 신공공관리가 대두되고 있고 오늘날까지 확산되어 왔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공공관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평등성, 형평성, 민주성, 법의 정신, 그 다음에 자율성, 책임성, 다양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신공공관리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 속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효율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할 소지가 있고 실제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공공관리를 제1의 행정의 우선성으로 두지 않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의문이 또 더불어 제기되어 왔고 그 신공공관리 이후에 관련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또 이런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음에 4개로 범주해서 행정학적 관점에서 시민이 왜 중요하게 대두되는가를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 다음에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블랙스버그 선언에 대해서 학습을 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관료 때리기를 통해서 즉 행정의 그 무능과 관료의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관료 우선주의에 대한 그 비판 그런 운동이 일련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걸 우리가 그 관료 때리기라는 용어로 명명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관료 때리기를 통해서 행정은 무용하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일어났을 때 이 블랙스버그 선언에서는 아니다. 행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러한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선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행정학 다시 세우기의 일환의 운동으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블랙스버그 선언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중심 가치는 무엇이냐? 이는 행정을 다시 세우기 위한 토대로서 규범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즉 행정은 무용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고 그 행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정당성, 행정은 필요하다, 존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정당성 문제에 민감하면서 행정학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 규범이라고 본 거죠. 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이러한 행정이 존재해야 될 정당성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무용론이 아니라
그것에 반해서 행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선언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규범에 맞는 행정을 해나감으로써 행정은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모색되어야 되는 그런 규범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민이라고 귀결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모색되는 행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공공서비스론의 대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신공공관리나 정부 재창조 논리에 따르면 노젓기, 조종하기 뭐 이런 것이 서로 협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협치를 주장했었죠. 그런데 그 협치의 개념 안에 행정은 조종하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조종하기, 그러니까 조타수의 역할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행정 부분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이나 어떤 그 제3섹터의 그 시민들이 같이 협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좋은 이론으로 주장을 했지만 이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이는 행정인에게 배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즉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조종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선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행정인의 그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조종하기를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배 소유주는 누구죠? 우리는 시민이죠. 시민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이나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한 정부 재창조 논리에 따르면 행정인에게 책임성은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 봉사 정신은 망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학자들은 이러한 신공공 서비스론을 제시하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성을 강조해야만이 행정의 정당성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즉 행정 파트보다는 배 소유주인 시민의 중점을 두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서비스의 관점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신공공서비스론은 새롭게 시민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가치론입니다. 공공관리자의 목적은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라는 명제에 자극을 받아 형성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의 가치는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이라든가 민주성, 평등성, 다양한 공공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이 행정에서 공공관리자의 목적인데 특히 조직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 이 공공의 가치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생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합니다. 즉 공공가치로는 능률, 책임, 형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시 정의해보고 즉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 정의를 다시 해보는 거고 전통적인 행정이나 신공공관리의 그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인간성에 대한 더 충만하고 원만한 비전의 이 논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통적인 관료제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로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치적인 토론 프로세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공공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공가치들을 재정의, 데피니션을 다시 해보고 이러한 재정의 과정에서는 우리 인간
좋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충만하고 원만한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토론과 협치를 해나가자는 그러한 그 이론이 공공가치론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토론 안에서의 핵심적인 주체는 누가 될까요? 시민이 되겠죠. 그리고 그 토론에 임하는 시민이 아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장착한 시민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올바른 정치적 토론을 통한 올바른 재정의 그리고 인본 정신에 충실한 그러한 그 이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유라는 것은요, 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된 것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죠. 과학적 사유는 그래서 비약을 허용하지 않고 상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유와 대비되는 상상하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전이죠. 항상 예외를 배제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총체적 사유 방식, 이것이 전통적인 어떠한 행정 방식이라면 그것과 대체되는 해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또 고정된 권역의 존중을 요구하는 전문적 사유와 대비되는, 즉 전문적 사유는 유연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고유 영역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그 존중을 요구하는 그러한 비탄력적이고 비유연한 어떤 영역을 갖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전문적 사유에 국한되면 정체되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는 영토, 영역, 권역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탈영토화를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유와 대비되는 타자 중심적 사유 등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적 사유와 대비되는 상상하기를 추구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총체적 사유 방식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체적인 관점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고유 권역이나 영역을 에 국한해서 존중받기를 요구하는 전문적 사유와 대비되는 탈영토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유가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타자중심적 사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는 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로 대두되는 근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고, 그 이론은 사회학적 관점과 행정학적 관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했고, 또 지금 앞에서 보는 종합적인 위의 노력들을 통해서 볼 때 그 행정에서 특히 시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위에 4가지,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학 다시 세우기 운동 일련의 운동과 신공공 서비스론, 공공가치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론의 근거에서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그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참다운 주인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시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일련의 이론적 논의가 제시되었고, 그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정치적 토론과 그리고 전문가적 사유와 배타적인 사유가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탈영역적 유연한 어떤 그 해체의 관점을 지향하는 상상력을 갖춘 이러한 시민들이 우리 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상사회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과 시민성의 중요성을 이론에서 볼 때 먼저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인문정신의 토대를 둔 사회과학적인 상상력. 이 사회과학적인 상상력을 밀즈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바라보았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밀즈라는 학자는 그 사회과학적 상상력 중에서도 사회학적 상상력, 즉 우리 사회의 사회 구조와 개인 간의 관계성에서 이러한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제이라는 사람은 변증법적인 상상력, 즉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려고 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변증법적 상상력이고, 이러한 변증법적 상상력을 갖춘 시민이 중요하다. 뭐 이러한 얘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인문 정신의 토대를 둔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갖춘 시민의 요구가 대두되는 시점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사회학적인 상상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행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라는 효율성 추구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새로운 이론이 나왔죠. 블랙스버그 선언, 신공공서비스론, 공공가치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러한 그 4가지의 이론적 관점을 통해서 볼 때 행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참다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시민성이 중요한 것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로서 사회학적인 관점과 행정학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우리 사회의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시민이고, 그들이 상상력과 민주성, 정치적 토론, 그 다음에 해체성,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학적 이론을 통해서 시민성, 주권자로서의 시민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